워런 버핏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을 벌고 있어요.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밥 먹는 동안에도, 심지어 이 영상을 보는 지금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배당 투자 시스템 때문입니다. 1988년 버핏은 코카콜라 주식을 13억 달러에 샀어요. 37년이 지난 지금 그 주식의 가치는 250억 달러가 됐고요. 더 놀라운 건 매년 받는 배당금이에요. 연간 8억 1,600만 달러, 하루 평균 220만 달러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돈으로 매 시간당 1억 원 이상 들어오는 셈이죠. 버핏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그가 말한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 바로 배당 투자입니다. 그런데 배당이 정확히 뭘까요? 왜 기업이 나한테 돈을 주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배당을 그냥 보너스 정도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기업이 대신 일해서 나한테 돈을 줄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의 위치에 서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바리스타 A가 있어요. 커피는 정말 잘 만드는데 카페를 차릴 돈이 없어요. 자본가 B는 커피는 못 만들지만 카페를 차릴 돈은 있죠. 그래서 둘이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B가 2억 원을 투자해서 카페를 차렸어요. A는 매일 카페에 나가서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죠. 한 달 후 카페가 1,000만 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나눌까요? B는 투자한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0만 원을 배당으로 받아요. 이게 바로 배당이에요. 당신이 주식을 산다는 건 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기업이 일해서 번 이익의 일부를 주주인 당신에게 나눠주는 거죠. 이것이 지금 당신의 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월급만으로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어렵지만 배당 시스템을 이해하면 가능합니다. 주식을 산다는 건 단순히 종이 한 장 사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코카콜라 주식 100주를 샀다면 당신은 코카콜라라는 거대 기업의 일부 주인이 된 겁니다. 기업이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냅니다. 이 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쓰여요. 하나는 기업 성장을 위한 재투자, 다른 하나는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배당이죠. 애플,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기업들은 매년 수십억 달러를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해요. 버핏의 포트폴리오를 볼까요? 코카콜라에서 연 8억 1,600만 달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포트폴리오의 18.8%를 차지하며 배당률 0.9%를 지급하고 애플은 13년 연속 배당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이 세 기업만으로도 버핏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의 강력한 점은 규칙성이에요. 분기마다 또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배당금이 입금돼요. 월급처럼요. 아니, 어쩌면 월급보다 더 확실할 수 있어요. 좋은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배당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거든요.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증가시킨 기업들을 배당 귀족주라고 불러요. S&P 500 기업 중 69개가 이 타이틀을 갖고 있죠. 더 놀라운 건 50년 이상 연속 배당을 늘린 배당킹이 55개나 있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는 무려 63년 연속이고요. 배당 귀족주의 진짜 매력은 배당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올해 주당 100원 받았다면 내년에는 105원, 내후년에는 110원 받는 시기죠.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기만 해도 받는 돈이 해마다 늘어나요. 왜 배당 성장이 중요할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물가는 매년 오르잖아요. 은행 이자는 연 2, 3%인데 인플레이션도 2, 3%면 실질 수익은 0이에요. 하지만 배당 성장주는 매년 배당을 늘려주니까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어요. 배당금을 받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생활비로 쓰거나 다시 주식을 사는 거죠. 다시 사는 걸 배당 재투자라고 해요. 이게 복리 효과를 만들어요. 주식이 늘어나니까 다음 분기에 받는 배당도 늘어나고 그 배당으로 또 주식을 사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2015년에 1억 원을 가진 두 친구가 있었어요.
A는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를 받았어요. B는 배당 성장주에 투자했죠. 10년 후인 2025년 A는 이자 포함 1억 2천만 원을 만들었지만 매년 물가 상승률 때문에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었어요. B는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고 주가도 올라서 구매력이 훨씬 늘었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배당을 많이 준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일부 기업들은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배당을 유지하려다가 결국 배당을 중단하거든요. 진짜 좋은 배당주는 배당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이익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기업이죠. 배당이 실제로 어떻게 지급될까요? 기업은 분기마다 이사회를 열어요. 이번 분기 이익을 확인하고 얼마를 배당으로 줄지 결정하죠. 그리고 배당 낙일, 배당 기준일, 배당 지급일을 공시해요. 배당 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새로 매수할 때에는 배당 낙일 하루 전에 매수해야 배당을 받아요. 배당률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주가가 10만 원인 주식이 연간 3천 원의 배당을 준다면 배당률은 3%예요. 계산식은 간단해요. 연간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거죠. 같은 배당금이라도 주가가 오르면 배당률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률은 올라가요. 배당률만 보면 안 돼요. 배당 성장률을 봐야 해요. 지금 배당률이 2%라도 매년 7%씩 배당이 늘어난다면 10년 후엔 배당률이 4%가 넘어요. 당신이 산 가격 기준으로요. 이걸 취득가 기준 배당률이라고 해요.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로 지금 받는 배당률은 취득가 기준으로 50%가 넘어요. 배당이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당 성향을 봐요. 기업이 번 이익 중 몇 퍼센트를 배당으로 주는지 나타내는 거예요. 보통 30에서 60%가 적정해요. 80% 이상이면 위험 신호고 100% 넘으면 이익보다 많이 주는 거라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업종마다 배당 특성이 달라요. 은행, 통신, 유틸리티 같은 전통 산업은 배당률이 높은 편이에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거든요. 반면 IT, 바이오 같은 성장 산업은 배당률이 낮아요. 배당보다는 연구 개발에 투자하죠. 균형 있게 섞는 게 중요해요. 잉여 현금 흐름도 중요해요. 기업이 실제로 손에 쥐고 있는 현금으로 배당을 줄 수 있는지 봐야 해요. 회계상 이익은 많은데 현금이 없으면 배당을 못 줄 수도 있거든요. 좋은 배당주는 잉여 현금 흐름이 배당금보다 충분히 많아요. 배당 재투자를 10년, 20년, 30년 계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처음에 100주로 시작했는데 30년 후엔 배당 재투자만으로 500주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500주가 주는 배당은 처음에 5배가 아니라 배당 성장까지 더해져서 10배가 넘을 수 있죠. 실제 사례를 볼까요? 존슨앤존슨은 60년 넘게 배당을 증가시켰어요. 1985년에 1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2026년에는 배당 재투자 기준으로 100만 달러가 넘어요. 단순히 들고만 있었는데요.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프록터앤갬블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용품을 만드는 회사죠. 칫솔, 샴푸, 세제 같은 거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람들은 이런 걸 계속 사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는 130년 넘게 배당을 지급했고 68년 연속 배당을 늘렸어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배당 받는 게 나을까? 아니면 배당 안 주고 주가만 올라가는 성장주가 나을까? 정답은 둘 다예요. 젊을 때는 성장주 비중을 높이고 나이가 들수록 배당주 비중을 늘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젊을 때는 시간이 있으니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고 나이가 들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니까요. 배당에는 세금이 붙어요. 미국 주식 배당은 배당 소득세 15%가 원천 징수돼요. 그리고 연간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 합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세금을 고려해도 배당 투자가 유리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배당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미국 주식 배당을 받으면 환율도 영향을 미쳐요. 달러로 배당을 받아서 원화로 바꾸니까요. 달러가 강세면 환차익이 생기고 약세면 환차손이 생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는 비교적 안정적인 통화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배당이 영원히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배당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거든요. 2020년 코로나 때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삭감했어요. 항공사, 호텔, 은행들이 특히 그랬죠. 배당률이 너무 높으면 의심해 봐야 해요. 배당률 10% 이상이면 보통 두 가지 이유예요. 주가가 폭락했거나 기업이 무리하게 배당을 주는 거죠. 이런 걸 배당 함정이라고 해요. 높은 배당에 혹해서 샀다가 배당이 삭감되고 주가까지 떨어지면 큰 손실이에요. 그래서 분산이 중요해요. 한 종목에 올인하면 그 회사가 배당을 삭감할 때 큰 타격을 받아요. 최소 10개에서 20개의 배당주에 분산하거나 아니면 배당 ETF를 사면 자동으로 분산이 돼요. 한 종목이 망해도 포트폴리오 전체에는 큰 영향이 없죠. 배당 투자의 긍정적인 면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째, 규칙적인 현금 흐름이 생겨요. 둘째, 좋은 배당주는 배당이 매년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을 이겨요. 셋째, 심리적으로 안정적이에요.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은 계속 들어오니까 버티기 쉽거든요. 하지만 위험도 있어요. 첫째, 배당주는 성장주보다 주가 상승이 느려요. 테슬라나 엔비디아처럼 10배 오를 확률은 낮죠. 둘째, 배당 삭감 리스크가 있어요. 셋째, 미국 주식은 환율 변동과 세금이 복잡해요. 완벽한 전략은 없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배당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당신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노동자에서 자본가로요. 노동자는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지만 자본가는 소유한 자산이 돈을 벌어다 줘요. 배당 포트폴리오는 시스템이에요. 한번 구축하면 자동으로 작동하죠. 매분기 또는 매달 배당이 들어오고 그걸 재투자하면 시스템이 더 커져요. 당신이 일을 그만둬도 아파서 누워 있어도 휴가를 가도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요. 이게 진짜 경제적 자유예요.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요. 배당 재투자는 복리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줘요. 올해 받은 배당으로 주식을 사면 내년엔 그 주식도 배당을 줘요. 이게 10년, 20년, 30년 쌓이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요. 배당 투자의 진짜 적은 시장 변동성이 아니에요. 인내심 부족이죠. 통계를 보면 개인 투자자의 70%가 5년을 못 버텨요. 주가가 떨어지면 불안해서 팔아버리거든요. 하지만 배당 귀족주들은 금융위기에도 코로나에도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렸어요. 버틴 사람이 이긴 거죠. 배당을 주는 기업은 진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에요. 실제로 제품을 팔아서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누죠. 배당을 못 주는 기업은 아직 이익이 안 나거나 이익을 다 성장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둘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배당주는 현금 창출 능력이 검증된 거예요. 이제 실전이에요. 개별 종목을 고르기 어렵다면 배당 ETF부터 시작하세요. SCHD는 미국 배당 성장주 100개를 담았어요. 10년 연평균 수익률이 10.6%이고 배당 성장률은 연 5.4%예요. DGRO는 더 넓게 400개 이상 분산돼 있고 11년 연속 배당을 증가시켰죠. 더 높은 배당을 원한다면 커버드콜 ETF가 있어요. 제피는 배당률 8.3%, 잽큐는 10.1%, QQQI는 무려 13.2%예요. 월 배당이라서 현금 흐름을 만들기 좋죠. 이들은 주식을 보유하면서 옵션 전략으로 추가 수익을 만들어요. 단 주가 상승은 제한되고 배당이 높은 대신 성장성은 낮아요. 고배당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합하죠. 어떻게 조합할까요? 예를 들어 1억 원이 있다면 5천만 원은 SCHD 같은 배당 성장 ETF에, 3천만 원은 개별 배당 귀족주에, 2천만 원은 제피 같은 고배당 ETF에 넣을 수 있어요. 성장과 배당을 균형 있게 가져가는 거죠. 자신의 나이, 목표, 위험 성향에 맞춰 비율을 조정하면 돼요. 배당을 받으면 자동으로 재투자하도록 설정하세요. 증권사마다 배당 자동 재투자 기능이나 주식 모으기 기능이 있어요. 이걸 켜두면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자동으로 같은 주식을 추가 매수해줘요. 수수료도 안 들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실제로 30년간 비교해 볼까요? 1995년에 3만 달러를 S&P 500 배당 ETF에 투자했다고 해요. 배당을 그냥 생활비로 쓴 사람은 2025년에 약 40만 달러의 자산을 갖게 돼요.
하지만 배당을 재투자한 사람은 70만 달러가 넘어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배당 재투자만으로 75%더 많은 자산을 만든 거죠. 10년 후를 상상해 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만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연 2, 3%라고 치면 10년 후 당신의 구매력은 20% 이상 줄어들어요. 지금 1억 원이 10년 후엔 8천만 원 가치밖에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 지금부터 배당 투자를 시작한다면요?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배당 성장 ETF에 투자해요. 연 7% 수익률과 배당 재투자를 가정하면 10년 후엔 약 1억 7천만 원이 돼요. 원금은 1억 2천만 원인데 7천만 원이 불어난 거죠. 게다가 이 자산이 매년 2, 300만 원의 배당을 줘요. 세 번째 시나리오, 배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2, 30년 기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버핏처럼요. 처음 10년은 배당이 적어서 실감이 안 나요. 하지만 15년쯤 되면 배당 성장과 재투자 효과가 폭발해요. 30년 후엔 원금의 몇 배를 매년 배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경제적 자유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월급을 받아도 한 사람은 계속 노동으로만 돈을 벌고 다른 사람은 자산이 자동으로 돈을 벌어주죠. 시작이 6개월만 달라도 6개월치 복리 차이가 평생 가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에요. 실패 사례도 봐야 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배당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패닉에 빠진 투자자들이 손절했죠. 하지만 버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같은 배당 귀족주들은 배당을 유지했고 주가도 2, 3년 안에 회복했어요. 팔았던 사람들은 손실을 확정한 거고요. 배당 투자의 리스크를 솔직히 말할게요. 첫째, 경기 침체가 오면 많은 기업들이 배당을 삭감해요. 2020년 코로나 때 항공, 호텔, 은행들이 그랬죠. 하지만 생필품, 헬스케어, 유틸리티 같은 방어 섹터는 배당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섹터 분산이 중요한 이유죠. 둘째, 금리가 오르면 배당주가 불리해요. 채권 금리가 5%인데 배당률이 3%면 사람들이 배당주를 팔고 채권을 사거든요. 실제로 2022년, 2023년 금리 인상기에 배당주들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배당은 계속 늘어나니까 결국 이겨요. 셋째, 특정 섹터에 너무 집중하면 위험해요. 배당주는 금융, 에너지, 유틸리티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한 섹터에서 위기가 오면 포트폴리오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ETF를 쓰면 자동으로 분산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넷째, 세금과 수수료를 무시하면 안 돼요. 미국 주식 배당은 15%가 원천 징수되고 환전할 때도 수수료가 들어요. 수수료가 낮은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죠. 완벽한 전략은 없어요. 배당 투자도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아요. 분산 투자하고 배당 귀족주나 ETF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면 대부분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할게요. 첫째, 배당 투자는 기업이 대신 일해서 당신에게 돈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에서 자본가의 위치에 서는 거죠. 둘째, 배당 성장주와 배당 재투자를 결합하면 복리 효과로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요. 셋째, 시작이 빠를수록 유리해요. 버핏도 11살에 첫 주식을 샀고 지금도 배당을 받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3가지예요. 첫째, 증권 계좌를 열고 배당 ETF 하나를 사세요. 소액이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둘째, 배당 재투자를 자동으로 설정하세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죠. 셋째, 매월 일정 금액을 자동 적립하세요. 월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이에요. 경제적 자유는 선택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해요. 이것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실행의 문제예요. 워런 버핏도 처음엔 100달러로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시작하는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은 배당 투자로 자는 동안에도 돈 버는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배당 ETF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지금까지 투자가 쉬워지는 경제학 투시경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